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못 사면 내일 사고 내일 못 사면 사지 마. 뭘 그렇게 명언이다. 시장이 어디 도망가니? 내일 못 사면 그냥 네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사면 되지.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단타 매매하시면서 1분 그렇죠. 봄 확 튀면 먹고. 클때 타닥 들어가서 심지어 뭐 요즘 뭐 초복 나왔다는 얘기 있어. 사람이 못해요. 일찍 돌아가시고 싶으면 단타 하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근데 차트라는 게 사실은 많은 참여자들이 매매를 하고 그 심리가 이렇게 역사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걸 보면 그래도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최소한의 차트 이런 걸 좀 배워보려고 오늘 진짜 최근에 차트와 관련된 캔들 차트 하나로 끝내주는 추세 추종 투자 이런 걸 쓰신 차트 전문가가 계셔서 저희가 한번 모셨습니다. 성승현 하이브리드 에셋 대표님 모시고 차트에 대해서 좀 우리 김 기자도 좀 정신교육도 하고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트 기존의 차티스트라고 하시는 분들 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좀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 책에도 쓴 것 중에 이제 되돌림 패턴이라든지 되돌림 패턴이 뭐예요? 되돌림 패턴이 뭐예요? 패턴이 보통 패턴이 나오면 이제 상승 패턴이든 하락 패턴이든 패턴이 한번 나오면 그 뒤에 추세가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패턴이 이제 힘을 압축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건 캔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조합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만들어져서 가려다가 곧바로 또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죽여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패턴 만들어졌다고 들어갔다가 마냥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잡아먹는 패턴 이런 것들. 야, 뭔가 약간 무협지 느낌을 이렇게. 근데 그런 발상을 저는 초식.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걸 가르치면 예. 주식 10년, 20년 하셨다는 분들도 도대체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서 주식 투자는 하시는 분들은 네. 큰 계열로 보면 네. 기술적으로 하는 걸 중시하는 분들과 네. 아니다. 가치 투자. 가치 투자. 기업의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로 크게 이렇게 양대산맥으로 갈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은 훨씬 이제 기술적인 분석 쪽에 기술적 분석에서도 훨씬 치우친 차트 분석이니까 요거를 하는 게 장단이 있다고 보세요? 상당히 있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차트는 기본적으로 배우기가 쉬워요. 배우기가 쉬워요. 한두 달이면 왠지 이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아니에요. 제대로 배우면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그건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수강생들을 가르쳤는데 처음에 오실 때 양봉, 음봉도 모르고 오신 분들 꽤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빨간 건 양봉, 파란 건 음봉. 저도 추정은 해요. 그렇게. 저도 멍청하진 않습니다. 예. 여기 뭐 이평선이 뭐예요? 어. 하고 그러면서 오셨던 분들이 예. 한두 달 배우시고 지금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세 뭐 남녀 불문하고 학력이라든지 연세에 상관없이 제대로만 배우시면 진짜로 이제 그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부산에 계신 부부였는데 남편이 이제 부인까지 데리고 이제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네. 부인은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이 차트에 대해서. 그래서 일자무식. 네, 그러니까 이제 양봉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지금 벌치는 거 배우려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 진짜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수 물어봤대 있겠어요. 남편한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배우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수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날라다니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트는 배우기가 되게 쉽다. 근데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저도 해봤지만 예.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것도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리고 회계도 좀 알아야 되고 또 거시경제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차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초심자들이 하기에는 너무 배울 게 많다. 그거는. 그것들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차트는 한두 달이면 기본적인 건 전부 다 끝낼 수 있고 바로 또 실전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시경제나 뭐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나도 아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만 알고 차트를 모르는 것도 좀 문제다. 그러니까 두 개를 차트만 알아도 뭔가 약간 불안함은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알게 되면 이도류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초심자분들은 차트부터 먼저 하시는 게 차라리 예.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음. 그래서 주식에 조금 눈을 뜬 다음에 이제 뭐 기업이라든지 또는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또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약간 차트를 보고 투자하면 남들 가는 길을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좀 앞서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차트 투자를 볼 때 제 가정은 어떠냐면 차트만 가지고는 사실 차트라는 게 되게 사람들이 이미 매매한 결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면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건 될 것 같은데 네. 미리 있어서. 가서 기다리는 건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관점의 차이인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프론티어 되지 말라. 팔로워 돼. 아, 굳이 왜 프론티어가 왜 위험하게. 앞서냐. 이미 수급이 만들어진 거를 차트에서 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네. 완전 밑바닥에서 사라는 뜻이 절대, 아니군요. 절대 못 삽니다. 한 무릎쯤에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확인하고 이미 수급이 들어온 걸 검증받고 검증하고 나서 사도 충분하죠. 그런데 이제 굳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것들을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거는 엄청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본인은 확신을 가지는데 딴 사람들은 확신을 안 가지면 안 들어오죠. 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죠. 나는 확신이 있는데 네. 남들이 생각이 달려주식 되는 겁니다. 남들이 저하고 생각이 다를 때가 꽤 있어요. 이쪽에서 얘기한 담금주라고 그 오랫동안 묵히는 주식이 되는 반려주식. 반려주식 담금주. 그래서 이건 그러면 진짜 최저점 최고점을 찾는 그런 게임이 게 아닙니다. 아니네. 그런 게임이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차트로 대응해서 대응하라. 남들 가는 것만큼만 먹자. 네. 약간 그런 느낌의 그렇죠. 태도네요. 그렇죠. 이게 차트는 예측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응 수단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차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그거를 못합니다. 조금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거 어떤 의미예요? 그 이제 보통은 차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거 맞추는 분들이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예측을 어떻게 해? 차트로도 몰라? 그거?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추세가 시작됐다. 그리고 추세가 지금 꺾였다. 유지 중이다. 아니면 추세가 꺾였다. 딱 요거까지만 제가 압니다. 그러면 예. 추세가 이제 시작되는 거면 사면 되고 그때 매수하고 추세가 유지되면 버티고. 보유하고 꺾이면 팔고. 나가면 그 대응의 문제예요. 여기서 주가가 어디까지 갈 거니까 난 버티겠다. 이런 대응이 그 예측이 아니라 이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면은 투자를 할 때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엄청 열심히 본다는 뜻이네요. 근데 남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볼 필요가 없죠. 차트 나오니까. 차트에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 남들이 한 행위의 행위 결과가 자체가 반영이 돼서 상방과 하방으로. 어. 그러니까 차트는요, 사실은 매우 단순한 수단이에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변수들을 압축해놓은 거. 상승과 하락이라는 두 가지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불안한 것도 들어가 있고 예. 기업이 좋은 그 것도 심리, 들어가 있고 시장 상황 또는 펀더멘탈. 기업의 뭐 진짜 펀더멘탈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근데 기존의 방식은 뭐예요? 그걸 전부 분석해서 내가 예측해서 미리 들어가 있자가 기본의 방식이라면 예. 그런 것들이 이미 차트에 다 반영돼 있을 테니 우리는 그런 거 공부하지 말고 차트만 분석하자. 그럼 워렌 버핏 같은 대박 투자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네.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그렇죠. 기대 수익률을 갖고 하자는 그렇죠. 그런 포인트네요.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가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뭐 몇천억, 몇 조를 몇백억이라도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분석 하셔야죠. 그런 거 하시고 투자하시고 기업 분석이라든지 거시경제 분석, 모멘텀 분석 다 하셔야 되는데 네.
개인 투자자면 소액으로 하시죠. 그렇죠. 옛날엔 고액이셨을 몰라도 지금 다 소액으로 하시면 제가 진짜 소액이죠. 여기는 고액. 네, 소액. 고액으로 하셨다가 소액 뭐 이렇게 되는 게 많은데 네. 근데 소액으로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아.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면서 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게 저는 차트라고 봅니다. 추세가 형성된 주식이라는 게 남들이 봐도 다 너무 좋은 주식이니까 네. 그걸 그냥 사. 그리고 남들이 봐서 다 안 좋다고 생각할 때쯤에 나와. 네. 그런 뜻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쯤이면 이미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추세 초기에 아, 어떻게 그걸 하는 들어갈 게 있어요. 것인가 그런 거 다 있죠. 저 같은 사람들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으면 그것도 지금처럼 또 위험한 급락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조금 배워보죠. 그럼 뭘 조금 제일 먼저 배우면 될까요? 내가 잘 차트를 잘 몰라. 네. 우리가 음봉 양봉 정도는 저는 알거든요. 대충 그 정도는 아는데 네네. 차트라는 게 뭘 봐야 될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다들 조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평선을 보고 네. 무슨 데드 크로스, 무슨 골 크로스, 골든 뭐 크로스 얘기하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평선 이 크로스가 나왔거나 혹은 내려갔다가 이평선을 잘 지지해서 다시 올라가면 살아 있는 거네. 뭐 그 정도는 조금 알 것 같은데. 기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인데 저는 이제 이평선 골든 크로스보다는 가격 이평선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가격이 특정 이평선을 이제 뚫었을 때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이제 진입을 하고 어. 그 이평선을 추세선으로 삼아서 기준선으로 삼아서 그게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고.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해요. 예. 실제로 보다 보면 네. 대표님 예를 들면 이평선이 있어요. 이평선을 이렇게 다들 완만하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동 평균이니까 네네.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선에서 시세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널뛰기. 근데 얘가 하다가 그 이평선 밑으로 푹 내려가는 경우도 내려가요.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어떨 하거든요. 때는 내려갔다가 쭉 내려가기도 하고 어떨 네. 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단기 차트를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렇게 널뛰게 하니까 네, 일봉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럼 뭘 주로 봐요? 주봉이라든지 월봉. 주봉 월봉. 예, 근데 이제 엄청 긴 거로 보시네. 길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들 그 중에서도 월봉 차트를 주로. 월봉이요? 네. 나 월봉 진짜 거의 안 봐봤는데. 거의 안 보세요. 월봉은 잘 안 봐요. 네, 다 일봉은 보지. 다 일봉 보거나 분봉 차트 보시지. 저도 일봉하고 분봉. 요즘 뭐 어.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단타 매매하시면서 일분봉.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3분봉 가지고 배웠거든요. 3분 처음에 배울 때 네. 3분봉. 와, 네, 그러니까 장난 아니다. 이제 제가 이제 스캘핑 매매 배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런 이제 초단타 매매는 당일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을 골라야 돼요. 그래야 먹잘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짧게 들어갔다가 네, 그러니까 확 튀면 변동은 먹고. 클 때 어. 타닥 들어가서 와. 수익. 그럼 진짜 고수의 영역이다 예. 그건. 그러니까 이제 그 변동성이 큰 종목은 주로 이제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예. 주로 그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일봉하고 30분봉을 가지고 판단을 했고요. 아, 그걸 보고 판단을 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간 찾아내면 아. 이제 그 종목을 가지고 이제 3분봉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아. 3분봉 가지고 매매할 때도 되게 급했거든요.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뭐 빨리빨리 예. 결정해야 되고 하는데 요즘엔 1분봉. 심지어 요즘 뭐 초봉 나왔다는 얘기 있어. 초봉이요? 그거는 초록. 그냥 AI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거 이제 AI한테 맡겨야죠. 실제로 지금 우리 같은 이제 일반 투자자 말고 기관들 큰 기관들은 시스템 트레이딩 특히 네. AI로 전부 다 대체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할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이제 사람이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돌아가시고 싶으면 단타하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수명이 주로. 이 종목을 검색해야 돼, 찾아내야 되니까 음. 아침 7시부터 시작해요. 오늘 사냥감을 구하려고. 네, 장이 9시에 시작한다면 어. 아침 7시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럼 둘이 이제 막 하고 어. 주로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요. 창 열리니까 초반에. 네, 장 열리는 초반. 그리고 이제 2시부터 3시까지가 또 피크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장중에 화장실도 못 가요.
요실금, 뭐 방광, 야, 진짜 그거 각종- 할 거 안 됐다. 각종 잔병들은 다 그렇게는 못 살겠다. 예, 그 대표님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저는 할 필요 별로 없다.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익이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매매가 잦다 보면 실수가 잦습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사람 타이밍 맨날 놓치고, 먹어요. 그거. 네. 맨날 먹어. 그리고 수수료랑 그런 것도 크고.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수수료 많이 나가죠. 네, 그래서 거의 뭐 나중에 좀 벌어도 다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고요. 차라리 근하게 장기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수익이 좋습니다. 장기 추세라고 만들으니까 쭉 한번 올라가는 하여튼 일종의 패턴이 만들어진 기업은 네, 쭉 간다고 쭉 보시는 가죠. 거예요. 보통. 예, 그런 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죠. 사실- 삼성전자 뭐 이렇게 많지는 예,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국장이 핫하기 때문에 예. 이제 요즘엔 국장에서도 추세가 만들어진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는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 예를 들면 맥 혹시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어떤 애들은 삼성전자. 추세가 만들어진 거야.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월봉 삼성전자 차트? 월봉. 제가 좀 크게 좀 할게요. 네. 삼성전자 지난 5년간 한번 보시면 정말 솔직히 작년 중반에 조금 잘 나가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렇지 지난 5년간은 이 박스권에서 갇혀서요. 그렇네. 제일 골치 아픈 종목 중. 아니 그러니까 삼성은 도대체 삼성 한 일이 뭐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였어요 한동안.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주가 어. 이렇게 빠질 때 네. 그 삼성 사만전자까지 갔을 때 네. 그때 저기 삼성 뭐 위기론 막 거기 그랬죠. 근데 야전 침대 깔아놓고 해야 된다는 네네. 그 온갖 얘기 다 나왔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주로 월봉 12평을 기준선으로 삼는데 네. 여기 보시면 월봉 12평 뚫으면 들어가면 네. 다 수익이었습니다. 그러네. 그렇죠. 월병 12평이면 예, 월봉 12평을 10개월 월 그렇죠. 10개월짜리. 10개월짜리의 이동평균선. 이거 뚫으면 들어가서 이탈하면 나가고 뚫으면 들어가서 이탈하면 나가고. 근데 여기 뚫었죠. 뚫었죠. 이때가 얼마입니까? 59,800원. 작년 6월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평선 위에 있다. 이 파란 선 이 지금 12평 이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처럼 급락이 한다 하더라도 예. 아직은 추세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죠. 제가 만약에 확 밑으로 떨어지는 해픈투입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으나 네. 그런 것조차도 감안하면서 추세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능성으로 보면 네. 올라가는 힘이 강한 한번 추세 상황이다. 탔으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 이평선하고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차이가 네. 많이 나잖아요. 네네. 이평선은 천천히 움직이니까 이미 주가는 많이 있으니까 이 레인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주가가 빠질 때는요. 급락으로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뭔가를 합니다. 어. 오랫동안. 그럼 이평선이 올라가죠. 거의 올라오죠. 그러면 거기서 깨지면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모을 수는 있으나 네. 옆으로 좀 쉬었다 갈 수는 있으나 예. 그게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힘을 다했다고 보는 거다. 그렇죠. 그럼 저걸 보면 진짜 59,000원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네요. 있었죠. 아니 들어가신 분 많아요. 그래요? 네, 저희 수업 들으신 분 중에. 근데 왜 하필 월봉이고 그 월봉 12평선을 주로 봅니까? 여러 이평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저희 스승님한테 이평선을 배울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평선은 일봉 22평이에요. 일봉 22평. 네. 그거 많이 봐요. 네,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이거 일봉 22평선이야말로 수급선이고 세력선이고 추세의 생명선이다. 20일 평균을 예. 한 것보다 위냐 아래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달짜리거든요. 한 달짜리요. 예, 이제 영업일 빼고 영업일만 포함해서 한 달 평균보다 지금 위냐 아래냐. 아니냐. 예, 요걸 가지고 이제 저 투자를 했는데 네. 제가 해보니까 기준선이라는 건 좀 거기서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잘 깨져요. 깨져요. 너무 잘 되게 깨져요. 잘 깨져. 실제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평선이 깨지면 추세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예. 깨졌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평선 돌파 매매는 가장 하급 기법입니다. 그런 거 쓰고 있으면 욕 먹었어요.
솔직히 말씀.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다른 기준선을 좀 찾아볼까. 뭔가 추세선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애들. 웬만하면 잘 안 깨지는 거. 지키는 애들. 그러니까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걸 지키는 애들.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가진 보조 지표들을 다 연구를 했죠. 요것도 한번 넣어보고 요걸로도 해보고.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저거 많이. RSI, 스토캐스틱, MACD 막 해가지고 웬만한 건 다 했어요. 안 남아요. 맞을 땐 되게 잘 맞아. 깨질 땐 너무 잘 깨져. 그럼 기준선으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그때 이제 좀 깨달은 게 야 너무 이 노이즈도 많고 페이크도 많은 단기 차트에서 내가 노는 거 아니야? 좀 단순화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한 소음이 제거된 장기 차트로 한번 가보자. 주봉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라? 왠지 조금 기준선들이 약간 평온해. 평온해. 그 동네는 단순해지니까 이 노이즈들이 사라지니까 그렇겠죠. 조금 더 뭔가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도 22평은 잘 안 맞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12평으로 조금 빠르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했더니 상당히 주봉 12평이 나쁘지 않았어요. 결과치가. 주봉에 10주짜리 예, 10주짜리 이동 평균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월봉으로 가서 봤더니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월봉이 추세선으로서. 추세선으로. 월봉 12평 추세선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건 대충 내가 감으로 요거를 한번 사서 보통 몇 년 정도 들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추세 만들어지면 크게 가는 거죠. 크게 가니까 짧아도 몇 개월, 몇 개월이죠. 길게는 몇 년 이렇게는 투자한다는 그런 감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저거 보면 진짜 저거 엄청. 근데 저걸 어떻게 버텨? 저거 마이너스 저렇게 막 20% 막 이렇게 되는데 저걸 아니, 버티고 있어야 되는 아니 거야. 근데 깨지면 나는 팔고 뚫으면 올라가고 엄청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오히려 걸리잖아요. 저는 주린이께서 이걸 배우시면 훨씬 더 잘하세요. 너무 명확하게 시키면 보이는데? 시키는 대로. 너무 명확하게 기존에 보이잖아요. 이게 있으신 분들은 저거 어떻게 해? 저걸 하면서 어떻게 다른 버티냐.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불신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이건 뭔가 차트가 깨졌어.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다. 여기서 뭔가를 더 찾아내자. 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더 하자. 저도 그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했죠. 그랬더니 그 이제 그런 기법들을 계속 이제 더 정밀하게 하다 보면 과최적화라는 게 만들어져. 그게 뭐예요? 너무 최적화시키다가 기존 원칙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원칙은 두고 해야 되는데 네. 기존 자체가 깨져버려요. 그 기법의 기본이 본질 자체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야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가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쳐맞는 것도 매매 중에 하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피하려고 회피 기동하다 보면 오히려 추세 전체를 못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다가도 간혹 안 맞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추세론 원래 차트로는 추세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린 경우도 있기는 있죠. 근데 그거는 있어도 이건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박적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주식을 사는 그 시점에서는 마지막엔 도박적 확률로 확률로 하는 거. 이게 확률이 높아지. 확률이 높은 것뿐이지 100%는 아닌 거. 그렇죠. 단지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나 결국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추세가 깨진 것들은 빨리 손절하고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대신에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 수익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 계좌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걸로 하면 진짜 꼭지에서 팔기는 어렵겠네요. 꼭지에서 팔려고 하지 마세요. 저쯤에 왜 이렇게 꼭지에서 팔려? 다들 욕심이 너무 억울해. 아니 그게 이제 그런 매매법이 있어요. 그 혈자리 매매라고. 네. 혈자리 매매요? 발바닥 용천열에 사가지고 완전 바닥에서 백회열에 여기서 했다. 이거 욕심이에요. 욕심이죠. 이거 욕심이지. 그런 매매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거를 그래서 꼭대기를 잡으려고 더 정확하게 하다 보면 나갔는데 추세는 계속 살아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 그러니까 꼭지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알 수 없어요. 그게 완전히 꺾이는 걸 확인하고 한 어깨쯤에서 팔자는 뜻이네요. 그게
차트를 보고 본질입니다. 투자한다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자. 그런 거네. 그거를 차트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거를.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감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대충 여기서 들어가서 많이 올랐으니까 음. 뭐 이 정도면 나 충분히 만족해. 그리고 나갔다고 그래서 조금 꺾이면 나가버리고 이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추세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추세 전체를 못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로 추세가 살아있는지 깨졌는지를 계속 파악하면서 깨지면 난 나간다. 그럼 월봉을 말씀하셨던 대로 네. 월봉 12평선과 가격을 비교하는 걸 본다면 네. 전 되게 심플하잖아요. 네, 심플하죠. 월봉 위에 가격이 있어 없어 네.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어. 말일날 살짝 켜서 어. C평 위에 있어요. 그럼 다시 나 또 끄면 됩니다. HDS 끄고 한 달에 한 번만 네, 보지 말라고. 그 월봉 종가면 핵심이에요. 보지 말라고요? 보지 말라고.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안 봐요? 차트는 많이 볼수록 안 좋고 음. 매매는 많이 할수록 문제가 생긴다. 아. 한 달에 한 번만 해라 의사 결정을.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말은 쉬운 건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되게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 그걸 버틸 되게 수 어렵지. 없어요. 거의 뭐 끝머리쯤 왔는데 갑자기 어. 이번처럼 네.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막 15% 그쵸. 빠져. 다음 날도 15% 빠져. 와. 그럼 진짜 막 살 떨리는 거죠. 살 어떻게 떨리죠. 근데 볼 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 봐야 되나 떨리지, 말아야 살 되나 떨리지. 팔아야 되나 말아야 그러니까 되나. 추세를 믿고 어. 이제 버텨야 되는데 음.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뭐 15% 20%씩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그 말은 시장이라는 게 변동성일 수밖에 없어.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그 널뛰기는 하는 건데. 변동성에 어, 내가 빨려 들어가면 당하는 거고 당하는 거고. 조금 관조적으로 보면서 그걸 버티면 추세가 살아있다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추세가 살아있다는 철학의 기본에는 네. 뭔가 예를 들면 상승하는 패턴이야. 네. 상승하는 기류가 있어.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동양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뭔가 이게 기류가 형성이 됐어. 아니 그리고 뭔가 새가 형성이 됐어. 이게 캔들 차트 자체가 어. 음양으로 돼 있잖아요. 태극이에요, 태극. 아. 음양의 에너지가 계속 교차하고 있죠. 마치 저는 매일 태극권을 보는 그 고수들이 싸우는 느낌 차트에서 보여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살아있는 거고 예. 이런 건 깨진 거야. 그런 거 한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깨진 거예요? 요런 거는 깨진 거야. 그러시면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과거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얘는 자, 뭐예요? 덕산 테코피아라는 회사예요.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저도 몰라요. 알 그거 필요가 필요도 없죠. 없어요. 네. 차트만 보면 되니까. 차트만 보면 네. 되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야. 종목이 바닥에서 이렇게 여기 올라왔죠. 네. 여기서 들어갔으면 어디서 나가면 돼요? 여기 아 계시. 그러네. 저 꼭대기에서 팔 필요가 저거 없네. 그럼 머리에서 한참 내려왔는데? 그래도 보시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고점에서 월봉 차트인데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그래서- 완전 꼭지를 그리고. 네. 여기 10평 깨졌습니다. 보통 이제 10평이 깨지면 이런 식으로 장기 차트에서 10평이 깨지면요. 예. 이런 식으로 또 12평에 매달리는 장대 원봉이 떨어져요. 매달 저거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미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걸 저승사자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왜, 보면 왜, 안 돼. 왜 제가 저승사자예요? 이거 저승사자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셔야 돼. 저거 나오면 완전 끝난 거다? 끝난 거예요. 내가 안 팔았는데 저게 나오면 나는 끝났다는 끝난 거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 10평 깨지고 빨리 나가셔야 얘를 안 보죠. 그렇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락 패턴 나오고 10평 월봉 12평 깨지면 곧바로 저승사자 캔들은 순서대로 나오게 돼요. 근데 저승사자 캔들은 이평선이 깨진 이후에 큰 음봉이 나오면 장대 원봉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팔았어도 예를 들면 그 이평선 뚫었을 때 샀다고 하면 그래도 돈을 버는 건. 그렇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나가도 응. 이거 지금 못 먹었다고 한탄하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욕심 많은 거야 이거. 저승사자 캔들이 제가 보니까 무서운 게 저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조금 버티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살짝. 그러면 기대감이 생긴다고. 요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때. 다시 또 기대감이 생겼다가 바닥으로 올 거야, 나락으로 가는 이렇게. 거지. 안 돼. 그거 이제 이 상승을 만든 세력들이 음. 마지막 설거지 시킬 때 설거지 시킬 사람들 모으는 과정에서 만든.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현실에서 그 이평선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고 네. 살짝 내려간 경우도 있고 예. 이게
깨진 걸로 봐야 돼? 아니면 살짝 건드린 걸로 봐야 돼? 그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닿는 순간 팔면 되죠. 네. 닿는 순간 무조건 아니죠. 팔아요. 종가면 아니야. 종가로 깨졌을 때입니다. 아. 장중에 깨진 거는 결정하시면 안 돼요. 왜 그게 중요해요? 왜 그 종가가 장중에는요. 장중에는 변동성이 그 크니까. 변동성이 커가지고 지지받을 때도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종가라는 게 그 두꺼운 모양, 네. 선이 아니고 두꺼운 모양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종가라는 거 마지막 끝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끝난 가격. 끝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말일날 어. 그 3시 30분에 딱 결정된 그 가격. 음. 그게 깨졌다. 이평선을 뚫었느냐, 아니면 위에 좀이라도 있느냐. 위에 있느냐. 조금이라도 밑이라고 하면 그냥 깨진 걸로 깨진 봐요. 걸로 봐야 돼요. 기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살짝 밟았으니까 안 깨진 거 그래, 아니에요? 살짝 밟은 거. 그 이제 아니 근데 옛날에 오징어 게임 해보셨잖아. 거기가 살짝 밟았는 그 이제 살짝 밟고 계속 우기실 분이에요. 나 안 밟았고. 거기가 함정이에요. 네. 야, 이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희망회로. 와, 얘가 지금 보죠. 네이버 저 19년도입니다. 네, 얘가 네, 이제 중간에는 살짝 손실을 좀 봐요. 근데 얘가 딱 여기 뚫고 올라갔네. 13만 8천 원에 뚫고 올라갔습니다. 예. 그때 사야지. 그런데 얘가 코로나 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네. 산 가격보다도 훨씬 밑으로 밀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허.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크게 오니까 어. 밀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에는 CPM 위에 올라갔죠. 아, 종가로 보니까. 그럼 만약에 이때 팔았으면 자 보세요. 손실이지 손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12평을 안 깨요. 그러네. 오. 아, 위로 올라가서 깨. 여기 보시면 웃긴 게 이게 월봉이면 3개월 동안 하방으로 떨어졌죠. 네. 네. 그래도 안 그리고 깨졌어. 누구 지지받고 올라갑니까? CP형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또 지지받죠. 오. 자, 대박. 깨졌어요. 팔아야지. 깨졌네. 여기서 팔면 돼요. 13만 원인데 여기 38만 원이에요. 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저승사자야. 와. 저승사자 나타났어. 아, 무섭다. 네. 그리고 나서 못 올라가죠. 아. 최근에 좀 올라갔는데 어. 여기서 판 거랑 최근에 다시 빠졌어. 중간에 이평선은 살짝 위로 올라가도 그냥 힘이 없이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군요. 엄청 많아요. 너무 어렵게 하면은 여러분들 예. 이해를 못 하니까 월봉 실평 깨지면 무조건 진입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 또 기법이 있어. 기법이 안에 있죠. 조건들이 많이 겹쳐야 들어가는 거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안 들어가요. 하여튼 기본 원리는 네, 이런 기본 거다. 원리를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인데 근데 한번 보세요.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니까 야. 이 구간에서 안 깨버리잖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차트 책을 옛날에 조금 봤을 때는 네네.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 네. 그러니까 이평선이 뭐 깨지고 안 해줘도 예를 들면 꼭지의 전형은 뭔가 이렇게 지지가 돼 거래량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확 붙었어. 네. 이런 뭔가 바닥의 신호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옛날에 넌 도대체 언제적 책을 본 거니? 좋은 책을 공부하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 일봉 차트에서는 거래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야말로 모든 차트는 사실은 허상이잖아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어. 거래가 이루어진 거를 4개의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예. 허상일 뿐이에요. 이미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떻게 매매하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면일 그렇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냐면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예, 거래야말로 차트에서 유일한 실체입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아무리 이렇게 차트를 이쁘게 마사지를 하더라도요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하실 때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장기 차트를 보니까요. 장기 차트에서는 그렇게 거래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장기 차트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미 그런 가정이 있나 예, 보다. 그리고 그런 노이즈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거래량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보고 저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봐라. 아, 그래. 카카오도 한번 볼게요. 자, 야 카카오 진짜 애증의 주식이다 정말. 진짜. 야. 애중의 주식인데 보세요. 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쳤지 이거. 얘 보시면 얘는 12평만 뚫으면 다 이득이었어요.
뚫으면 올라갔다가 여기 보세요. 또 뚫고 올라갔어. 24,000원이에요. 예.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갔어. 올라가다가 네. 코로나 때 이렇게 한번 크게 아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버텼으니까. 버텼죠. 오케이. 버텼네. 아. 버텼죠. 참았더니 24,000원이었습니다. 야 저건 진짜 위험했겠다. 종가 기준으로 밑으로 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티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쉬운 아니에요. 일은 아니겠어 저건. 자 보시면 안 깨져. 그죠. 깼어요. 며칠 깨졌다. 24,000원 들어서 116,000원. 예. 고점에서 쌍봉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저승사자. 저승사자. 나오죠. 전사자가 얘는 좀 이따 나왔네. 아니요, 요 세 개를 다 합치면 됩니다. 아. 캔들 합치기. 이게 아. 또 우리 캔들 합치기 뽀개기라는 게 있는데 네. 저희 또 형님의 비기 중에 하나. 아 숨어 있는 거지. 저거 사실 하나로 봐야 돼. 하나를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합치면 어. 장대음봉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12평에 매달리는 저승사자. 장대 음봉인데 시간이 좀 길게 나온 것 길게 나온 뿐이야. 것뿐이에요. 뽀겠다가 합칠 수도 있어야 차트 분석이 조금 용이해집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근데 저는 그 동안에는 차트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심리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응축돼 있는 결과물인 것 같아요. 일종의 맞죠. 인간으로 보면 히스토리, 맞습니다. 역사, 예. 그 동안의 역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 주식의 방향이나 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그건 역사지. 네.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근데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 역사를 배워서 그냥 알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에 반영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보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수많은 케이스들,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여기에 반영된 거죠. 기껏해야 양봉, 음봉, 기껏해야 패턴 하나. 아, 그래서 좀 배우기 쉽다고 하시는 배우기 쉬운 거군요. 거죠. 심플하니까. 심플하죠. 예, 그런 것들이 그런 반복된 패턴과 어떤 규칙들이 보인다면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차트는 후행적이고 과거의 것들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그런 현재의 주가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의 주가도 예측하기는 힘들다. 이게 이제 특히 기본적 분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차트를 좀 이제 비판하실 때 약간의 폄훼죠. 폄훼죠. 약간 네. 그런 건 있어요. 분위기는 솔직히. 그게- 왜냐하면 기업을 분석하는 게 훨씬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 이런 게 있죠. 차트 분석 니네들이 한다고 하는데 니네들이 한다고? 네가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뭐 숫자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뭔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법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쌍봉이래. 쌍봉 나오고 이평선 깨졌으니까 나 나간대. 그게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이 됐니? 이러다 보니까 차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저 밑으로 보죠. 본인들이 정파하고 사파다. 사파도 아니고 마교? 마교. 네,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겸상이 안 되는. 완전. 순리를 거스르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용 가치가 없다. 차트는. 그런데 제 책에 이제 앞에 이렇게 써져 있죠. 모든 것은 순서대로 온다. 차트의 패턴이라든지 예.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순서가 보이기 시작해요. 순서가 뭐 어떤 거? 예를 들어요. 예. 쌍봉 패턴이 만들어질 때 쌍봉이라는 게 위에 이렇게 봉이 두 개 있는 두 거죠. 개가 만들어질 위에. 때 다 전형적인 꼭지의 전형이죠. 캔들 하나하나가 순서가 다 있습니다. 아 그런 순서가 그렇죠. 보니까 만들어지는 순서가 그 동안의 히스토리를 보니 이런 게 일반적으로 보여. 하나씩 만들어질 때 지켜야 되는 선이 있고 어. 이때 나와야 되는 시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요. 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거 말을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순서대로 나온 다음에 다음 순서는 뭐예요? 12평을 돌파하든지 이탈하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순서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서 이 주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예. 순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주가가 파악이 되죠. 차트가 저런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가 네. 잘 맞는 환경이 있고 잘 안 맞는 환경이 있습니까? 네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럴 때는 참 잘 맞는데 네. 요런 때 이상하게 잘 안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추세가 이제 보통 세 가지 추세가 있는데 네.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 하락 있고 추세가 혼조 추세라는 거 있어요. 왔다 갔다 중간에 왔다 갔다. 그것도 추세라고 불러요. 그것도 추세입니다. 어. 근데 이제 상승 추세나 어. 하락 추세는 이미 추세가 한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 이때는 저희가 대응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급등장에서 어떻습니까? 추세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버텨. 예. 그래서 심플해. 옛날 같았으면 어. 그런 자기가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자기만의 기준선이 없는 분들은 어땠어요? 이 급등장에서도요. 조금 오르니까 한 계속 팔아. 수익실현 한 30-40% 하고 어. 이것도 잘 먹었다. 어. 나왔어. 어. 그랬더니 또 올라. 쫄라. 그거 보면서 이제 발만 동동 구르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요. 또 들어가. 고점이. 네, 나 같은 하수들. 네. 근데 이제 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제 자기만의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급등장에서 수익 전체를 이제 다 먹는. 그러니까 방향이 명확할 때는 훨씬 그렇죠. 잘 보인다. 훨씬 잘 보이는데 아.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지면 카카오 떨어지는 거 나가면 봐. 되죠. 어. 카카오 여기서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 어우, 제가 저거를 다 그냥 몸으로? 버텼다는 거 아니야, 저거를. 몸으로. 게다가 보세요. 저기서 물타기 하면서 버텼다는 거 아니야. 여기 지금 와. 아까 24,000원 들어가서 12만대에 나오셨어요. 어. 근데 야. 그 다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죠.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아이고 이거 또 떨어졌네. 아이고, 또 깨졌어. 또 깨졌네. 저건 이게 버티다가 네. 한 작년쯤 정리했습니다. 그럼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저기 바닥에서 그래서 올랐구나. 그냥 반주식으로 계속 나 가져가시지. 이게 막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아니에요. 오른 것 막 같아요. 화가 나더라고 막 보고 있으면. 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하락 추세에서도 충분히 몸을 자기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이제 기준이 생긴 거죠. 야. 문제는 혼조 추세. 왔다 갔다 할 때는 왔다 차트도 진짜 보기도 어렵고 잘 안 맞고. 예, 그리고 어. 뭔가 그럴 듯해서 들어갔더니 나가래. 금방 꺾이고.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또 올라. 그리고 또 올라. 그리고 또 들어갔더니 또 나가래. 아, 그 진짜 이상하겠다. 이거 한 3-4번 하면 계좌가 녹아버려요. 음. 제가 그런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럴 때는 골치 아프겠구나. 오, 진짜. 어우, 이 뭐야 이게? 이 우리나라 어. 5년 동안 이 모습이 보였어요. 코스피예요? 코스피예요. 아.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그러니까 저거 말씀하셨던 대로 하면 그 원칙이라면 다 죽어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예. 빠지면 팔고 예. 팔았더니 또 그러네. 올라가고 계속 팔았더니 녹여, 올라가고 올라갔더니 샀더니 또 빠지고 예. 그런 거네 계속. 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요. 완전 반대로 투자하는 건데 반대로. 예. 그래서 이거를 뚫었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겠네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는데 네. 뭐가 잘 안 돼. 그럼 쉬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안 맞는구나라고 네, 그거 쉬어야 되는구나. 쉬어야 돼요. 아, 제가 아는 어떤 투자자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진짜 작두 찬 듯이 잘 된대. 근데 어느 한 3번 4번 연속 뭐가 안 맞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장이랑 나랑 안 맞아. 그리고 그냥 접는데. 어. 나 궁합이 요즘 안 맞네. 하고 그냥 접어버린다고.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 이게 자기가 잘 될 때도 있고 네. 안 될 때도 있는데요. 또 시장이 나하고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조금 매매를 쉬시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 그냥 스스로를 비관하지 말고 예. 그 장을 탓하는 거지. 예, 장이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얼마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야. 예. 와. 남 탓하는 게 좋아요. 야, 저럴 때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저런 걸 겪으면 야 차트로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가 딱 나오는 그렇겠네요. 시기네요. 이럴 때는 이제 한 5년간 일해버리면 어. 주시장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제 너 아직도 투자하냐, 주식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게 지금 개별주도 아니고 그런데 개별주도 아니고. 지수 차트가 이래버리면 와. 시장 전체가 다 죽었다는 다 겁니다. 망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럴 때가 제일 좋겠군요. 이게 지금은 어쨌든 요즘 급등락을 하지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상승 추세 여전히 있잖아요. 네. 대체로. 그렇죠. 지금 그럴 때 어.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그런 걸 판단할 때 좋겠군요.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꼭지를 확인하는 기술. 네. 그러니까 좀 잘 맞을 때가 있고 또 잘 안 맞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언제 팔까를 고민할 때, 혹은 하락 추세에서 언제 다시 살까를 고민할 그렇죠. 때, 그때가 제일 유용하군요. 예예.
그리고 추세가 진행될 때 버티니까. 그리고 추세가 빠질 때도 안 하니까.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초반에 놓쳤어요. 네. 저 보니 뒤늦게 봤더니 언제 저 뚫고 올라가 있어? 그렇죠. 내가 중간에 저걸 확인했어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이미 이렇게 떴어요. 이미 올라가 있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이때 막 막무가내처럼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이번 급락장 같이 이런 게 터졌다가는 큰일 나버리거든요. 큰일 나죠. 큰일 네, 나지. 그래서 제가 그런 뒤늦게 보면 들어가지 마요. 아니요. 웬만하면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게 좋긴 한데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놓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게 뭐냐면 눌림목 매매입니다. 눌림목? 눌림목 그게 뭐예요? 눌림목이라는 게 뭐냐면 상승 중에도 네. 중간에 한 번씩 밀리는 자리가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한 번씩? 그렇죠. 그렇지만 추세가 살아 있다면 다시 올라가죠. 반등하겠죠. 그게 그걸 제일 보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눌림목이 이게 눌림목인지 꺾이는 추세의 그렇죠. 시작인지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확률적 그 베팅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적어도 내가 특정 자리에서 지지받는다는 걸 안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뭘로 봅니까? 주봉 12평, 월봉 12평. 예를 들어 주봉 12평이나 월봉 12평을 만나면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다시 거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는 걸 안다면 그 이평선은 안 깨지고 올라가더라. 그렇죠. 그 지지선에다가 지정가 딱 매매해놓고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면. 반등할 테니까.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떨어질 때 사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지지라인 그 추세선 기준선 근처에서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는 이게 지지받을 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더 깨지면 박살 나는 거지. 그러면 박살이 안 나죠. 위에서 산 것보다는 훨씬 더 밑에서 샀으니까. 얼마 안 떨어지니까. 그런데 먹으면 많이 밑에서 샀기 때문에 많이 수익은 먹- 되죠. 그말 만들었다. 근데 문제는 이 음봉에서 사야 돼요. 떨어지는 자리에서 사야 돼요. 그건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사야 내가 되니까. 사야 되니까. 고수는 음봉에서 사고 하수는 양봉에서. 하수는 올라타는 거고 올라타요. 불타는 말에 올라타는 네, 불나방처럼. 거. 그런데 고수들은 이렇게 지지받는 자리에서 떨어지는 목을 기다려가지고.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칼날을 잡았다 또 그거는 쏘댄다. 그거는 추세가 깨졌을 때 얘기고. 추세 안에서는 여전히 추세가 진행된다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그 가정 하에라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눌림목 매매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야 이거 재밌네. 김상훈 기자 완전 눈을 뜨는 느낌인데 거의. 아니 사장님이 밥 먹을 때 야 이 차트 이쁘지 않냐? 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까막눈 거예요. 까막눈. 오늘 저기 이제 귀인을 너무 늦게 신봉사- 만난 거죠. 신봉사 눈 뜨듯이 좀 뜨시. 귀인을 눈에 너무 늦게 만났어. 네. 근데 이제 주봉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12평이 자주 깨져요. 저거 진짜 그러네. 쉽지가 주봉은 진짜 않다. 많이 깨지네. 그래서 쉽지 제가 않네. 월봉 투자를 하시라는 게 주봉은 그냥 보조적 지표. 네, 월봉은 잘 안 깨지잖아요. 한번 그쵸. 추세 타면. 자, 근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바닥 잡고 이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얘는 이제 숙제가 요 고점 잡으러 갈 거예요. 여기 쭉 올라가. 예, 쭉 올라갔어. 안 깨지고 계속. 쟤도 위태로 왔는데 살짝 버텼구나.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나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네.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놓쳤어. 그러면 나는 어. 얘가 추세가 살아 있다면 12평에서 반등할 테니까. 그럼 난 12평에다 대놓고 있으면요. 계속 12평에 대놓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언젠가 한 번은 건드린다. 건드렸네. 건드렸네. 그럼 내 거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올라가잖아요. 건드렸는데 건드린 다음에 더 떨어지면 팔면 되고. 팔면 그냥. 되고 요거 깨지면 팔면 되고. 팔아도 얼마 크게 손해를 안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이득 보세요. 이게 눌림목. 여기서 눌렸죠 한번. 올라가던 주가가 한번 눌렸다 했는데 그래도 여기 재차 상승하는 목이라 해서 눌림목 자리. 안 사지면 내게 아닌 거고. 네. 근데 그냥 내 거 안 사고 매수 안 되고 올라갈 때도 많아요. 예. 추세가 살아 있으면. 그렇겠죠. 근데 내 거 딱 사고 쫙 올라간다. 그러면 와 해피한 거고. 너무 해피. 왜냐면 음봉에서 샀잖아요. 내려오는 자리에서 내가 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죠. 야, 그거 되게 맞는 말이네. 이렇게 보통 음봉에서 사면 떨어지는 칼날에
더 떨어질 위험성이 늘 있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랬을 때 샀는데 더 떨어지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수익률 사실 마이너스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오르는 리스크보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무조건 조금 약간 떨어지면 무조건 내가 이제 싼 맛에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평선이 지지를 받는 상승 추세에서 가능한 얘기지. 이미 깨진 자리에서 지지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지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조금 미친 듯이 내려왔다고 떨어지지. 그걸 받아버리면 그때는 진짜 칼날을 받는 겁니다. 또 계속 보여드릴게요. 네. 봐요. 와. 또 왔죠? 저기도 눌림목이 있네. 또 올라가잖아요. 오. 우와. 아, 두 번에 살 기회가 있구나. 오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여기 닿았으면 이때 살려고 했어요. 근데 반등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차트인데 이거 뭐?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봉 차트인데 지금 주봉으로 보니까 벌써 중간에 들어갈 자리가 두 번이나 있었죠. 예. 그러니까 막 오른다고 해서 조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아. 못 사면 그만이고 종목 많은데 어차피 뭐 눌림목이 굳이 막, 나온다. 예, 그거 나랑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되 저게 한번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한번 내려가기 시작했다. 절대 지지받는 그 자리에 딱 대놓고 운봉에서 사시면 손실이 나더라도 크게 나지 않고 이익이 날 때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크게 쭉쭉 올라가네. 이게 눌림목 매매의 핵심입니다. 그 말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네. 주봉이나 주로 월봉을 오늘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월봉으로 저렇게 추세를 만들어놓은 종목이 네. 많아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엄청 많습니까? 엄청 많은데. 엄청 많아요. 삼성전자 들어맞으면 다 맞는 거죠, 사장님. 저렇게 이게 월봉으로 추세가 만들었다는 건 장기적으로 쫙 나간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런 종목이 많나?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보다도 미장이 훨씬 많습니다. 미장이. 국장은 최근에 맞기 시작한 네. 거고. 그냥 국장은 최근에 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만들어졌지. 삼성전자도 되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장을 가보시면 전 세계에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추세를 타면 2, 3년이 안 깨져요. 그리고 200% 300% 수익을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타공인 좋은 회사. 예. 대장주들,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애들이요.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추세를 안 깼어요. 근데 최근에 다 깨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나 이런 보면 네. 예를 들면 저도 가물가물한데 월봉으로 12평선은 버티는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2평선은 깼는데 뭐 더 큰 이평선은 안 깨졌어. 네. 5 이평선은 깨졌는데 12평선은 버텼어. 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많죠. 이평선이 여러 개니까 네. 무조건 하여튼 12평선으로 봐라고 네. 해야 돼요? 아니죠.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찾아낸 것일 뿐이고 이게 뭐 무슨 뭐 절대 법칙 같은 건 그런 그런 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5 이평선 깨지면 그때도 원인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매매를 하시면서 예. 뭔가 검증되고 데이터로 검증되고 경험으로 축적된 경험으로 깨닫게 된 그래서 뭔가 그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괜찮은 추세선으로 가치가 있다는 걸 검증을 한 거라면 뭐 그게 12평이 됐든 15평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5평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지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차트를 거의 3만 시간 이상 보면서 제 경험상 이게 추세선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는 법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한 달에 한 번만. 이게 무슨 절대 기준선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오해를 안 제가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건 네. 약간 본인의 매매 패턴하고 이거하고 약간 맞는 게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예. 경우는 예를 들면 레버리지 투자 진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 할 때마다 제가 실패를 하는데 네. 왜 실패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매매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를 때 딱 샀다가 네. 오르면 팔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냥 버티다가 먹은 거 다 까먹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저한테 약간 레버리지가 안 맞는구나. 그러시면 오히려 월봉 10평 매매가 잘 맞아요. 그래요. 예. 막 자주 안 보시잖아요. 보기는 되게 보기는 자주 보기는 자주 봐요. 보기는 많이 흔들리셔가지고 이게 바로 파세요.
근데 매매는 자주는 안 하는 매매 편이에요. 자주 안 하신다면 매매는 자주 안 합니다. 진짜로 월봉 종가 매매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실 때 먹은 건 많단 말이에요. 다 토해내신 어디서 나갈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카카오 이게 이런 거. 나가는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잘. 그러니까. 얘가 원래 파는 게 어렵거든요. 사는 건 쉬워요. 파는 게 어려워요. 네, 파는 그런데 게. 대부분의 분들이 타는 자리를 몰라서 되게 매일 주가가 올라도 힘들어하십니다. 언제 팔지 언제 불안해서. 팔지 모르요. 오르면 더 잠을 못 자. 그렇죠. 그렇죠. 이 소중한 내 수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그렇지, 것인가. 원금 이미 고점이야. 네. 나에게 원금 이미 고점이야. 네. 큰 흐름을 보라는 뜻이네요. 흐름에서. 큰 흐름을 봐라. 뭐 고점 갔다가 좀 깨지면 나가면 되지. 약간 오늘 약간 무슨 호연지기를 기른 그런 느낌이네. 뭔가 좀 크게 보고 생각해라. 보세요. 새로운 세상을 시장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마이크로하게 그리고 너무 빠르게 조급하게 대응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옛날에는 그 주식 투자할 때 전화로 매매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는 훨씬 사람들이 늦게 대응을 하니까 차트도 없었고. 차트도 잘 없고 그러니까 훨씬 편하게 대응했는데 지금 너무 모바일이 나오면서 네. 너무 실시간으로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너무 쉬워졌고 네네. 그래서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투자가 훨씬 있더군요. 더 투자가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수익 내기가 더 어려워졌죠. 너무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네. 표본. 마음을 좀 다스려. 표본. 마음을 잘 월봉 다스려. 12평. 마음을 새기십시오, 사장님. 월봉을 봐라. 와, 월봉을 봐요. 야, 월봉을 보는 사람이 있었네. 아니 근데 저 차트를 보면 이제 월봉 12평을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야, 제가 이 대표님 책을 조금 봤는데 네네. 서문에 차트를 나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좀 있던데, 야, 그 재밌더군요. 예. 무협지 같은데. 이거 혹시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예, 그렇던데. 그렇죠. 이거 저기 진짜로 문의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진짜냐? 너 진짜냐? 진짜냐? 너 혹시 책 팔아먹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냐? 제하의 고수를 우연히 만났다, 네. 막 이런 거니까. 제가 10년 전에 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차트로 투자하지 않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 분석. 기업을 보고 기업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기업의 평가에 비해서 지금 비싼 것 같아, 싼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한 10년 전에. 예. 그러다가 이제 주식 고수가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제하에 저 청주에. 청주. 근데 이제 그분이 약간 터가 좋네. 예. 근데 이제 그분 SK 하이닉스가 있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분이 투자로 돈을 잘 버시다가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그 고수분이. 예, 그래가지고 6개월 시한부 판정 받으시고.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본인이 그 고졸이시에요. 그러니까 학벌이 약간 좀 그게 있으셔가지고 내 모든 이 비기들을 서울대생에게 전수하고 가겠다. 서울대생. 우리 대표님은 서울대 나왔는데 이미 정해놓은 거네요. 누가 됐든 일단 서울대생이다. 뭔가 네. 이론적으로 좀 있어 보이는 애한테 줘야 애한테 되겠다. 던지겠다. 근데 마침 저는 이제 쫄딱 망했을 때라 주식으로 2년이 닿아가지고 이제 그분 밑에서 제가 아는 사람 주위에 서울대생 없냐? 그래가지고 6개월간 이제 청주 데려가서 그 약간 그때 무슨 사업 주식 투자하다가 대표님은 뭐 잘 안 뿐만 됐을 아니라 때였고 사업 뭐 하다가 잘 안 됐을 완전히 때였고 이제 다운돼 있던 상황이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가셨겠네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야 그럼 내가 좀 배우고 저 고수라니까 차트를 좀 배우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마음으로 6개월 동안 이제 청주 내려가서 합숙훈련을 했죠. 야 정말요? 수훈련. 네. 이거 좀 사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내려갈 때. 소개를 해주신 분이 저 이제 믿을만한 좀 분이셨고 이분이 고수라는 거를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고수라니까 예. 좀 배워보면 나도 뭔가 도움이 되지 제 않을까? 입장에선 뭐 저는 아예 모르니까 배우기만 해도 좋은 거니까요. 내려가서 이제 배웠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이력이 독특하신 게 전직 이거셨어요. 주먹. 어머나. 조폭까지는 아니고 건달. 청주 건달. 네, 그리고 이제 젊으셨을 때 좀 네, 노셨군요. 노셨고 이제 사업 좀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사업도 크게 하셨는데 예. 이분이 또 독특한 게 또 타짜세요.
타짜. 진짜로. 원래 그런 걸 진짜 타짜. 좋아하셨나? 진짜 도박을. 어. 그래 제 앞에서 이렇게 밑장 빼기 같은 거 다 보여주고. 기술 진짜 보여주고. 영화처럼 아, 그렇게 진짜 기술 기술 됩니까? 다 보여주고. 와. 근데 이제 그런 도박판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잔뼈가 굵으셔서 그런지 이 돈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요. 아 그렇죠. 순간적으로. 저는 약간 좀 성격이 순발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좀 약한데 저희 스승님은 들어가는 자리하고 나가는 자리를 기가 막히게 이제 빠르게. 그래서 스캘핑을 배웠습니다. 저는. 스케프 초단타 매매. 초단타 매매. 근데 이제 초단타 매매 옛날에 초기에 많이 했어요. 네. 여기 여의도에서도 여의도 많이 했죠. 스캘핑 하는 분들 많았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스캘핑이 제가 듣기로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막 그랬어. 하기도 좀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짧게 들어갔다 나오는 예. 거니까.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막상 해보시면 굉장히 스트레스 강도도 높고 예. 순간 놓치면 그냥 놓치면 끝나죠. 죽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도 못 가요. 어우, 예, 장 시작되면 예, 거의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단타 매매가 아니라 단명 매매다. 그렇지. 진짜 예, 단명목이다. 자기 생명줄을 갈그면서 하는 매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사부님이 좀 독특하신 분이라 예. 발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인이 차트 공부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으셨어요. 그걸 제가 배웠죠. 그 비기들을 제가 좀 전수받았어요. 그 내려가신 청주의 은둔 고수한테 배운 게 큰 도움이 됐습니까? 엄청 큰 도움이 됐죠. 눈을 떴죠. 눈을 떴어요. 네. 차트라는 게 중요하구나부터 시작해서. 예. 제자를 키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 키우고 있어요. 아 이미 키우고 계세요? 이미 많이 키우고 계셔. 아, 많이 키우고 계시구나. 후자자가 없을 뿐이지 제자는 많습니다. 아 그래. 근데 그 고수분하고 대표님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초단타 하시고. 아, 초단타. 근데 저는 그분처럼 막 이렇게 기민하지가 못해요. 음. 단지 조금 저는 아니 그리고 좀 일반 투자자가 초단타를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전업 투자 아니라면 그렇죠. 못해. 절대 못하고요. 어. 단타 매매도 못하고. 어. 그러니까 이제 데이 트레이딩까지는 전업 투자자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자기 본업 하시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 또는 한 달에 몇 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차트 보시면서 저는 이제 주로 장기 투자하는 걸 많이 권유를 하죠. 장기 투자라면 얼마나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입니까? 뭐 스윙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이제 길게는 2, 3년. 뭐 물론 이제 워렌 버핏옹처럼 뭐 40몇 년 이런 투자도 있겠지만 주식은 사기만 하는 거야. 그럼 40년 버틴 거 얼마? 모으는 거야 주식은. 이제 그러다 이제 상패 종목 쫙 깔게 되죠. 좀 길게 보고 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좀 긴 추세를 확인하고. 제가 지금 이게 이제 미장 종목들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미장은 진짜 훨씬 더 그 말은 괜찮은 종목이 한번 괜찮다고 하면 쭉 가고 쭉 갑니다. 그 회사가 만약에 망가졌다 그러면 크게 망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쉽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어디서 나가는 줄 알면 맞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별로 그렇게 그래.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종목도 많고 하는데 네.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렇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형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못 사면 내일 사고 내일 못 사면 사지 마. 뭘 그렇게 명언이다. 시장이 어디 도망가니? 내일 못 사면 그냥 네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사면 되지. 그 뭐 굳이 그렇게 조급하게 홈쇼핑 거기 뭐 버튼 누르듯이 그런 식으로 막 지금 못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근데 형님이 그 범인은 아니시거든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독특하세요.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스승님한테 차트를 배우셨다니. 야 재밌네요. 저는 뭐 김상우 기자님 어때?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죠? 제가 사장님 차트 얘기할 때는 그래 이랬는데 오늘 들으니까 뭐 봐야 될 것 같지? 봐야 될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장님이 잘못인 거예요. 아니 차트를 그러니까 저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트만 보는 투자에 대해서는 살짝 불안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차트를 안 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장님은 야이 차트 이쁘지 않냐? 이건 전혀 소문이 예쁜 없잖아요. 차트가 있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이 회사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네. 이런 게 있는데 차트를 봤더니 차트가 너무 예뻐. 어떤 차트가 이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두 번 밑에 이렇게 쌍바닥. 쌍바닥을 친 그런 거 보면 그리고 거래량이 막 밑에 붙었어. 그러면은 야 이거는 이제 오를 마음의 준비가 돼 있구나. 방금 눈빛 보셨죠? 그 아닙니까? 보셨죠? 확증 편향. 이러니까 제가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더 이뻐 보이는.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면 사장님 믿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아닙니다. 요즘 괜찮습니다. 수익률 저도 꽤 나쁘지는 않습니다. 좀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캔들 차트 하나로 끝내는 추세 추종 투자. 성 대표님, 오늘 재밌게 너무 비법 많이 공개하는 게 아닙니까? 책도 팔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